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수출이 또다시 늘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선은 오늘 6월 수출액이 225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448조 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5%를 상회한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대미 수출은 지난해 6월보다 16.1% 줄어든 381억 6천만 달러에 그쳤지만 아세안, 즉 그 동남아 국가연합 수출이 58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16.8% 늘었습니다. 또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수출도 492억 2천만 달러로 7.6% 늘었습니다. 6월 수입은 1.1% 증가한 2,104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290조 원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6월 무역 흑자가 1,14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58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예상 밖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수출 구조를 재편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상반기 수출이 5.9% 증가했고 수입은 3.9% 감소했는데요. 특히 미중 무역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0.4%나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전체 무역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오히려 1.8% 커졌습니다. 다만 8월부터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의 수출 호조세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왕링진 해관총소 부서장은 이날 외부 불확실성에 맞닥뜨리긴 했지만 우리는 다원, 안정의 시장과 혁신, 우위의 제품으로 각종 리스크에 맞설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520선을 근접해 올 들어 가장 높은 신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대만 중국시보는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당국이 한국과 일본이 통보받은 25%보다 낮은 20%나 15% 이하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로부터 조만간 관세 서한을 접수하더라도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며 양측이 상호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한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만을 포함해 57개국의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고 이를 90일간 유예했다가 최근 25개국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냈는데 대만은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만이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 이를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말하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는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 반도체 품목 관세에 이어 다음 달부터 32% 상호 관세를 부과받을 경우 TSMC는 물론 대만 경제는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만 국영 석유기업 대만 중유공사가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미국 셰일가스 생산 자산의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 언론들은 LNG 개발과 같은 고위험성 투자로 인한 재정의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는데요. 대만 중유공사는 지난해까지 5년째 적자로 누적 손실액만 691억 대만 달러, 우리 돈 3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오늘 대만 가권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K는 오늘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출자하는 조건으로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쓸 수 있는 황금주 발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내년 3월까지 1,000억 엔, 우리 돈 9천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후반 첨단 반도체 생산 본격화,
민간 자금 조달 노력 등을 평가해 출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또 라피더스가 외국 기업에 인수되거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금주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한 업체로 에너지 개발 대기업이죠. 임팩스가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기업 US 스틸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황금주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라피더스 어떤 곳이냐? 도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등 일본 대표 대기업 8곳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2022년 설립된 곳입니다. 라피더스는 2027년 첨단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인데 수십조 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 기대보다 현재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배달앱이 영위안 배달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펑파이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타오바오 어로마와 텐센트 계열의 메이트란 등 중국 대형 배달 플랫폼들은 이달 초부터 주말마다 쿠폰을 대규모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격별로 구간을 나눠 일정 금액 이하는 아예 음식값과 배달료를 모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산하 타오바오는 이달 22일에 500억 위안, 우리 돈 9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계획을 내놓고 1년 동안 소비자와 매장에 현금 쿠폰과 무료 주문권 등 형태로 직접 보조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 최대 배달앱이죠. 메이투안은 메인 화면에 영위안 배달 쿠폰 배너를 크게 띄우면서 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배달앱으로는 후발주자 전산상 거래 플랫폼 징동닷컴도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할인 경쟁에 뛰어들면서 배달 음료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달앱 시장은 수년 동안 메이투안 그리고 어로머가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였는데 올해 들어 자본력을 앞세운 징동닷컴이 가세하면서 3대 업체 간의 상품 가격 인하는 물론 배달원 유치까지 전방위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번 배달 전쟁이 더 오랜 시간 이어지며 올해 2분기에만 모두 250억 위안, 우리 돈 4조 8천억 원을 투자한 3대 업체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또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타오바오 어로머가 410억 위안, 징동닷컴은 260억 위안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메이투안의 경우 영업이익이 250억 위안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와 메이투안 주가는 소폭 상승한 반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징동닷컴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